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임지영 작가의 예술로 성장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술이 뭘까요? 요즘 우리 삶에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흔히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국영수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체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말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예체능과 이 예술이 이렇게 뭔가 통하는 그런 말일까요?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이제 인문학을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책에서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삶은 인문학적으로 사고를 하고 또 예술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예술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임지영 작가도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나를 보는 거울이자 세상을 보는 창이다. 예술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뭐 인문학적으로 사고한다든지 예술적인 어떤 상상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좀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그죠? 열심히만 살아왔죠. 그죠? 뭐 주어진 세상에서 정신없이 뭐 하라는 대로 목표가 주어지고 일정이 주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그리고 지독한 경쟁 그 우월주의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예술 뭐 이런 거는 그저 뭐 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나 좀 시간 많은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즐기는 거 뭐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셨나요? 우리 뉴 노멀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생각했던 모든 상식과 기준, 진리와 지식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있고 새롭게 정리가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이제는 나 자신의 삶,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예.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가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예술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서 다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복잡한 현상이나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을 막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인 아주 이성적인 사회에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과 글이죠. 그죠? 우리는 글로서 많은 지식을 또 진리를 배워왔고 또 그것이 어떤 기준, 정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 팬데믹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혼란과 변화를 겪으면서 꼭 그렇지는 않더라. 그죠? 정답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일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온갖 말 잘하는 사람의 그런 유창한 그런 어떤 언어들 속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공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은 너무나 이성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꽉 이렇게 누르고 살아왔잖아요. 그 눌려진 감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술적인 어떤 삶의 감각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언어가 끝나면은 바로 예술이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이 이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과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에 합의된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맞아.
그래.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왔다면 이 감성이라는 것은요. 이런 어떤 이성적인 시스템을 머릿속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그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감성입니다. 그 느낌은 바로 자신인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은 꼭 다른 사람과 꼭 같아야 하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그 느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의 회복, 이것이 바로 감성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어지는 그런 정답에만 너무나 익숙해져서 자신의 느낌조차 정답에 맞춰버리고 우리 살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 정답이 사라지고, 예, 나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답이 내 느낌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끝나면은 바로 예술이다. 이성이 끝나면은 바로 감성이다. 라는 이런 말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예술만이 우리의 삶을 아우를 수 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예술은 우리 일상에 담겨져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예술을 들여놓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임지영 작가도 우리 삶에 예술을 끌어들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술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향유의 개념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내 것만 챙기는 그런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예술은 소유가 아니라 향유다.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향유를 넘어서 사유가 되고, 그리고 사유가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유의 사회로 나아가는 개념이다. 그렇다 보면 예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다른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이 예술의 핵심은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일상에서 창조적인 것을 불러내올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독일의 작가 프랑크 베르츠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라는 그 책에서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좀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 한번 해보라. 이것이 예술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독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 고은 시의 시가 있잖아요. 고은 시인의 시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죠? 예. 정신없이 오르기만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꽃들이 걸어서 내려갈 때는 그 꽃이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주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명상이라든지 또 야외에서 이렇게 자연 속에 이렇게 걷는 요즘 뭐 둘레길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좀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입문 트레킹 회원들과 함께 도심의 숲길 여행. 서울 중심의 남산 둘레길을 걸었는데요. 뭐 시기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온 국민의 그 마치 벚꽃 마중이라도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화창한 봄날 이렇게 막 둘레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우리 보통 남산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 차를 타고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요. 새삼 이렇게 구석까지 내 발로 두 다리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와, 우리 남산이 이렇게 역사적인 유물과 스토리가 많은 그런 남산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남산 둘레길은 총 뭐 이렇게 북측 순환로와 남측의 숲길 이렇게 이어서 총 7.5km의 어떤 산책로였는데요. 뭐 다들 뭐 벚꽃 향기에 취해서 굉장히 뭐 계단도 많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같은 방향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상의 행복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또 왠지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특히 그 중장년층들의 가슴을 이렇게 막 헤아리는 그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그죠? 매일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뭐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래 백미는 이 부분이죠.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간다는 말이 참 와닿죠. 그죠? 이렇게 함께 익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술로 성장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트레킹에서 정말 그 아주 숲속의 작은 도서관을 발견했는데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너무 신선했습니다. 남산과 서울 시내가 딱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꼭꼭 숨어 자리한 아주 그 자연 속의 작은 도서관이었는데요. 남산 성곽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긴 산책에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무장 해제시켜주는 그런 카페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우리의 트레킹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예.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예술은 삶에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삶에 함께하는 그곳에 예술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우리는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인문학 살롱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술적 삶을 살아가신 그런 멋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아주 멋지게 예술적인 삶을 향유를 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